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손과 그와 관련된 또 부가가치세 중에 대손세액이라는 파트를 좀 보고요.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FAT 1급까지도 계속 공부했던 건데,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어떤 거래를 통해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권리를 말하는 거죠. 받을 돈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을, 회수가 불가능한 그 상황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요 파트에서 공부하는데, 이미 공부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만 쭉 훑어보면서 대손세액에 대한 걸 뒤에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대손세액에서 한번 얘기할 건데, 이 재무회계에서 이제 회계 처리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서 보겠습니다. 대손은 나는 채권자, 상대방은 채무자, 채무자가 파산 등등의 다양한 사유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을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이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두 가지 형태의 채권이 나올 거예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라는 채권은 매출로 발생된 채권인 거고요. 자,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은 매출하고는 무관하죠. 그래서 그런 채권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기타 채권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채권에 관련된 대손에게는 외상매출금 바드럼뿐만 아니라 미수금이나 대여금도 다 채권이고, 이 채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통일해서 대손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대손은 보고기간이 종료되는 날, 대부분 이제 12월 말 어떻게 하냐면 12월 말 현재 회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되는 채권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업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해서 그와 관련된 대손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예상하는 거죠. 그걸 추산한다 부르고요. 그거를 미리 설정하는 거죠. 미리. 대손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해서 미리 장부상에다가 예측해 놓은 충당금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부르고, 대손 충당금은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정했는데, 그 보충하는 방법의 설정은 12월 말 현재 기말의 채권 아직 회수 안 된 채권,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그 1억 중에 대손이라는 게 이 안에 대손이라는 게 발생될 것 같은 예상률을 대손 추정률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1% 정도를 추정한다. 그러면 1억 원 중에 1%에 해당하는 100만 원 정도는 이거는 불확실하구나. 회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기업이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매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하다 보니까 이미 했고 이미 예상했는데 아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여전히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예를 들어 60이 있다면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은 이미 설정했고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 40만 원만 보충하면 60만 원의 합계 금액에 반영돼서 100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해서 충당하는 방법을 보충한다라고 부르죠. 그런 방식을 보충법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정하게 되면 다음 장에 갔을 때 예를 들면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이 200, 충당금에 대한 추정률은 1%. 그럼 2만 원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2만 원 설정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게 얼마 있지. 예를 들어 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전액을 충당해야 되겠죠. 자, 이때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2만 원 전액을 이번 연도의 전액 비용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요. 그 전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충당금으로 대변에 인식하는데, 이 충당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가 이제 부채처럼 보이지만 부채가 아니라 외상 매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차변에 있지만 왼쪽에 기입돼서 이렇게 금액을 차감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죠. 차감 계정, 차감 계정. 자, 두 번째는요. 2만 원이라고 하는 설정 금액을 해야 하는데 충당금 잔액이 5천 원이 있는 경우는 15,000원을 차감해서 5천 원만 보충하면 되겠죠. 5천 원이 있으니까 15,000원만 그 차변에 대손상각비는 15,000원 잡고요. 충당금은 15,000원만 설정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만약에 충당금이 23,000원이나 있다면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얘가 2만 원까지 해야 되는데 잔액이 더 많아. 잔액이 더 많으면
계산상의 흐름상 마이너스 3,000원이죠. 더 많아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000원은 충당금이 많으니까 충당금이 반제돼요. 제거돼요. 충당금 보충의 반대.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별도의 인식하는 거죠. 충당금 잔액이 많으면 많았다. 3,000원이 많았다는 걸 별도로 보여주는데 이때 대손 충당금 환입이 판관비 계정을 차감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를 좀 보시면은 매출 채권과 관련한 비용은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에 판관비 계정을 써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매출 채권과 관련된 환입 계정은 오히려 판관비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판관비를 많이 잡았다는 뜻이니까 판관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판관비를 차감하는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이라면 뭐가 달라지냐면 방법은 같은데 요 대손상각비를 앞에다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얘가 영업의 비용인 거죠. 매출하고는 무관하니까. 그래서 기타 채권,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매출이랑 관계 있으니까 전부 다 해당되는 비용을 판관비. 해당되는 환입 계정도 그냥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근데 기타 채권은 매출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 만약에 환입이라는 계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때는 판관비 계정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 아니면 영업의 수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어떤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하느냐가 그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는 게 우리 F1TF에서 공부했던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충당금 설정을 하는 이유는 방금 전처럼 이런 식으로 충당금 설정을 해서 2만 원으로 만드는 건데 그 2만 원을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미리 설정해 놓은 잔액을 사용하리라. 그래서 이 중에 대손이라는 게 진짜 확정되면 외상매출금 2만 원 거래처가 파산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대. 외상매출금 2만 원 죽이는 거죠. 드디어 채권에 불가능. 확실해졌을 때. 자, 이날 대손 충당금이 얼마를 설정해 놨지에 따라서 차변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은 이미 이제 채권은 소멸됐으니까 자산은 감소했고 자산의 감소는 원래 비용의 발생을 일으키는 게 기본적이지만 비용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3만 원일 때. 그럼 3만 원이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처리를 이미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당금 설정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대손이라는 게 갑자기 발생됐을 때 그 채권 잔액을 제거하려고 우리가 대손 술장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 2만 원을 다 반제하더라도 잔액은 여전히 남을 테니까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 차변에 오는 회계 처리가 달라졌는데 두 번째는 충당금이 만 원밖에 없다. 그럼 만 원만 쓰면 만 원은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해야죠. 적절한 이름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밖에 없을 거고요.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없다. 그럼 어떻게? 전부 다 상각비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였던 거예요.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충당금을 전액 다 사용하는 것으로 채권에 대한 불가능 처리할 때 아니면 충당금이 조금 있어. 조금 있는 거 먼저 쓰고 나머지는 상각비. 한 푼도 없어. 그럼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를 했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손과 관련된 처리를 했는데 이미 했는데 다시 보통 예금으로 2만 원이 들어오면 예금 들어온 거를 처리하고요. 대변에 에이 이렇게 처리했든 대부분 전년도에 이렇게 쳤던 거 당해년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렇게 처리했든 에이 상관없어. 어차피 충당금의 증가를 하면 결국은 이번 연도 결산 시점에 대손 설정할 때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거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자. 잡자 그냥. 어떻게 바뀌나요? 물어보면 아니요. 무조건 2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세 가지 케이스. 대손 처리했던 게 다시 회수가 되면 답은 한 개. 무조건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대손 처리를 하는 이유,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 회계 처리하는 방법, 비용의 차이, 그리고 대손이 발생했을 때 진짜 하는 회계 처리, 그리고 대손 처리했던 게 회수가 됐을 때. 자,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대손세 공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아래 날짜를 먼저 볼게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FAT 1급이 아니라 TAT 2급이잖아요. TAT 2급은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제품을 주로 팔게 돼요.
근데 제품을 100만 원에 팔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얘가 면세 품목이 아니면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부가세가 별도란 얘기는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만큼 부가세가 붙어서 거래처 B에게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매출만 있는데 100만 원이 매출 밑에 부가세 예소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이 설정되죠. 이거는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이 채권의 특징이 뭐냐면 부가세가 없는 거래보다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상태로 회수가 아직 안 된 상태의 채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래일 때.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래일 때. 그러면 이 거래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이 X 1년도라고 하고 9월 10일이면 2기 예정 기간이죠. 그러면 2기 예정은 10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요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요 부가세 예소금은 거래처 B로부터 받아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부가세는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납부해야 돼요. 그럼 돈이 나가겠죠. 그럼 이때 나가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받아서 신고 못하고 우리 회사에 돈을 가지고 내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미리 내는 거야.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있다. 근데 외상매출금 안에는 부가세만 따로 받아서 신고 납부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상. 같이 못 받거나 같이 받거나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소금이라고 하는 요 10만 원이 오늘 바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이 10만 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미리 납부해요. 그리고 나서 이 110만 원을 거래처가 나중에 주겠지.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자를 못 받으니까 손해기네. 그치만 하여간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가세는 내 돈으로 미리 냈다. 억울하다. 나 빨랑 그 돈 채권 회수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지. 이렇게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 돈을 대손 처리가 발생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요 부가세 예수금은요. 미리 납부했죠. 상대방한테 받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미리 납부했거든요. 근데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 선고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110만 원 대손이 확정됐다는 거죠. 자, 그럼 요때 이제 왼쪽은 FAT 1급 어떤 의미냐면 대손세액이라는 걸 공제받지 않을 때랑 이제 TAT 2급은 뭔가 이제 공제를 받는데 자, 여기서 뭐가 대손세액이냐면 얘가 대손세액인 거야, 요거. 대손은 발생했는데 이 안에 부가세가 있잖아. 억울하잖아요, 지금. 대손세액.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FAT 1급은 몰라요, 저는. 이런 뭐 대손세액이 뭐예요? 전 공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외상매출금 지금 110만 원만큼 채권 회수 불가능한 건 땡땡이죠. 자, 근데 왼쪽에 대손 충당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110만 원 처리하고 끝나면 되죠. 충당금 많으니까. 두 번째, 충당금이 60이야. 그러면 충당금 60 떨고 나머지 50만 원은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대손상각비 처리하시면 되고 충당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대손상각비 110 처리하면 되죠? 자,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대손세액이라는 걸 이 110만 원 안에 대손세액이라는 10만 원이 억울한 세액이 있어서 이게 조금 돌려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지 않았을 때고 자, 이제 TAT 금 요 파트로 갑니다. 자,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안 거야. 아, 부가세가 있어. 되게 억울하네. 그러면 외상매출금 110만 원, 채권에 불가능한 건 동일한데요. 자, 왼쪽에 요 10만 원을 세무상 요건이 충족되면 돌려달라고 하면 세무서가 돌려줘요. 상대방 업체한테 받아내가지고 돌려줘요. 그럼 돌려받거든요. 돌려받으면 결국 이 110만 원이라고 하는 대손이 발생됐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손해본 금액은 100만 원 뿐인 거야. 난 대손세액을 공제받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이때 부가세 예소금 냈죠. 그럼 이번에 내가 신고할 때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소금이 다시 차감돼요. 10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대손 처리하는 거야. 근데 충당금이 지금 많은 상태죠. 그러니까 충당금을 쓰는데 요때 충당금도 110이 아니라 10만 원 빼고 100만 원만 이렇게. 다시 60만 원의 충당금이 있다. 그래도 일단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은 돌려받아. 그리고 60만 원 범위에서 충당금 먼저 쓰고 나머지
40이죠. 그러니까 40만 원만 대손상각비 처리하는 거야. 비용 처리를 덜 하는 거죠. 충당금을 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충당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수금 잡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100만 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별도의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여러분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했네. 지금 보니까. 자, 그럼 뒷페이지. 이렇게 했는데 X 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X 7년도 어느 날 미안하다면서 110만 원 미안해서 돌려줄게. 근데 나는 대손세액이라는 걸 공제받지 않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파트라면 현금 110 들어오면 우리 그냥 무조건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죠. 근데 대손세액이라는 걸 이미 공제를 받았던 거예요. 방금 전처럼. 그러면 현금으로 돈 받으면 받을 때 이때 내가 돌려받았던 부가세를 또 세무서가 얘기해. 너 받았다며 돈. 다시 토해내. 그것도 토해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리고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될 금액은 나머지 100만 원만 이렇게 설정해요. 이 차이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뒷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좀 봤어요. 예를 들어 충당금 200이 있다. 외상매출금 110을 떨고 이 안에 부가세 예수금을 10만 원을 먼저 제거해서 공제를 받고 매출세액으로 내야 될 걸 결국은 차감하고 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충당금을 200이 있으니까 100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상상해 보면 자, X 6년도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과세된 세금계산서 매출이 1억이었고 1000만 원이니까 요 매출세액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매출세액을. 요걸 내야 되는데 매출세액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번 신고 기간 안에 X 1년도에 매출이 일어났던 게 대손이 발생돼 가지고 공제받으려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번에 신고하는 매출세액에서 10만 원을 까고 내는 거야. 자, 까고 낼 때 여기 8번에 신고서에 보시면 대손세 가감이라고 있거든요. 그 가감란에 이 앞에는 뭐 금액 못 넣고요. 자, 뒷장에 보면 마이너스 10을 넣어요. 이 얘기는 매출세액의 증가가 아니라 매출세액 차감이죠. 그래서 매출세액의 합계 금액은 99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라는 게 결국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공제를 받는 거고요. 자, 이런 식의 공제받는 방식의 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았던 거예요. 지울게요. 제가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이렇게. 그래서 대손세 공제라는 게 회계 처리는 이렇게. 근데 신고서에는 이 자리에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매출 일어날 때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에 기록하잖아. 이런 금액들이 다 포함돼서 이 자리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1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거죠. 이게 대손세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번 기본적인 뭐랄까 얘가 의미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풍성하게 이해를 해둬야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정리가 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자, 매출 채권과 대손과 관련된 자료고요. 객관식.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네요. 자, 쭉 볼게요. 2021년도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2020년도 말이면 전년도죠. 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2,500이었대. 두 번째. 2020년도 말에 충당금 잔액은 60이었대. 그러면 이번 연도인 단기 초에 충당금 잔액은 60만 원이 넘어와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2020년도에 상각했었던 매출 채권 중에 21년도에 회수가 된 게 50이래. 자, 요거 분개해 볼게요, 이제. 그러면 현금으로 뭐 50 정도 들어왔다. 근데 전기에 이미 상각했던 게 들어오면 대손 처리했던 거 또 들어온 거니까 충당금 잡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충당금이 50이 회계 처리가 일어나면 현재 충당금 잔액은 60에 50이 더해진 거죠. 그 현재 충당금은 110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자, 네 번째.
2021년도 중에 회수가 불능돼서 대손 처리해야 될 매출채권 금액이 80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매출채권 80이 사라질 때 충당금을 다 사용할 수 있겠다. 그쵸? 80. 그러면 또 충당금 잔액은 달라졌네요. 110에서 80을 제한 30. 자, 그리고 21년도 말 매출채권 잔액은 3,500인데 우리는 2% 한대요. 3,500에 2%면은 250, 162, 70이죠? 이렇게. 근데 7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60에서 요거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전체 80만 원 중에서 11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을 사용해서 30이 있으니까 30을 차감하면 40만 원만 우리가 보충하면 되겠죠? 그러면 40만 원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을 잡아줘야 70만 원 만드는 게 목표인데 충당금 잔액이 30밖에 없으니까 40을 보충해서 다시 70만 원을 만드는 거죠. 자, 질문.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대손상각비가 얼마입니까? 이 전체 회계처리 중에 대손상각비는 유일하게 요거 한 번밖에 없네요. 그죠?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그냥 분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실제로 푸실 땐 지울까요? 자, 문제를 실제로 푸실 때는 60 있지? 회수했지? 아, 충당금 잔액 110 됐구나. 분개하지 말고. 매출채권 대손 처리를 하래. 아, 80을 쓰겠구나. 그럼 30 잔액이구나. 근데 아, 이렇게 하면 70 만들어야 되는데 30이 있으니까 보충해야 될 금액이 40이구나. 뭐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객관식만 문제를 풀진 않고 기출문제는 실기도 많이 나오니까 실기에서 해야 될 것도 같이 이제 풀기 위해서 이것저것 분개를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21년도 매출채권과 충당금 잔액이다. 또 똑같죠? 대손상각비가 얼마입니까? 약식으로 한번 구하는 것도 해볼까요? 매출채권의 기초잔액은 50.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은 매출채권 기초잔액의 5%로 설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중에 5%만큼은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쵸? 매출채권 중에서 5,000원에 대해서 기중에 회수 불능 처리했대요. 그러면 25,000원에서 5,000원 사용했겠죠? 현재 충당금 2만원. 매출채권 기말잔액이 60이고요. 이번 연도에는 4% 한대요. 64, 24. 그러면 24,000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충당금이 2만원이 있어요. 그럼 보충해야 될 금액은 4,000원인가요? 그쵸? 답은 4,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이런 식의 아래와 같은 회계 처리를 이제 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약식으로 구하시면 객관식 문제는 약식으로 구하는데 나중에 실기 프로그램 들어가면 반드시 이제 차대변의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비교하시면서 객관식 문제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대손과 대손세액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대손세액이 부가세 나올 때 재무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 파트에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해봤고 기출문제 풀면서 TAT와 관련된 시험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수준별 문제를 좀 봤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